협치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굉장히 민과 간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걸 직접 몸소 체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협치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협치라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민과 관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체화해서 함께 늘 익숙해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등포 네. 협치지원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노동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네. 먼저 도착해서 둘러보니까 멋진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도봉구 이 방학천 사례를 좀 한번 같이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럼 네. 같이 한번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네. 저희 먼저 이 천을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방학천은 예전에 이 방학동에 방학 1, 2, 3동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천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이 저 위에 있는 아파트 단지 위에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네. 이 아래는 중랑천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천이 예전에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 판자촌으로 있었었어요. 아주 오래전 1990년대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판자촌 안에서 네. 홍수가 계속 나고 위험하니까 이 판자촌에 계신 분들은 주거 이동을 하고 이 천변을 그때부터 환경 개선을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환경 개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물도 맑아지고 고기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을 보시면 오른쪽은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 그리고 왼쪽은 산책로로 돼 있어서 이 일대 주민들한테 엄청 사랑받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런 방학천이 있는데 이 왼쪽에 이 길가에 있는 상가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맥양, 맥주와 네. 양주를 파는 집. 네. 그래서 뭐 미인, 네. 양귀비 뭐 이런 이름으로 소주, 맥주, 양주 이런 걸 판다고 써있는 이런 휴게 찻집 같은 게 한 20곳 정도가 있는 거리였었어요. 원래 이제 이 공간이 저희가 맨 처음에 이 거리 안에서 이런 휴게 찻집을 하던 분 중에 제일 처음으로 폐업을 하면서 이 공간이 비게 되면서 이 공간에서 변화를 시작하게 된 붐업하기 시작했던 공간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공간 자리였던 곳을 그건 아래로 옮겼고 그 자리였던 곳에다가 청년들을 위한 사회주택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 이 앞에, 거리에 네. 이 거리에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혹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입주하는 청년 사회주택으로 짓게 됐습니다. 몇 세대 정도의 청년들이 살고 있나요? 지금은 여기가 4층 건물이고요. 네. 16세대 정도가 있어요. 16가구. 16대. 네. 이 다리가 원래 없던 다리였어요. 이 다리 한번 보시면. 네. 네. 이 다리가 없던 다리였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과 저쪽에 있는 분들이 교류를 해야 되는데 교류하려면 저 윗다리나 저 아랫다리까지 내려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 거리를 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다리를 요청을 하셨고 다리를 놓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다리가 굉장히 이 거리의 메인 다리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 다리를 중심으로 어떤 마켓 같은 것도 열고 지금도 행사 같은 걸 이 다리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꽃으로 다 네, 꾸며 놓으셨군요. 네네. 그리고 야간에 조명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밤에 보면 더 이쁩니다. 네. 이 계단도 없던 계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볼 때 예전에는 어떤 맥주와 양주 이런 것만 파는 곳이었다면 이제 이런 알록달록한 이쁜 가게들로 바뀌고 사람들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이 다리 위에서 뭔가 하고 있는데 구경하러 올라오려면 저기 보이시는 병원 아니면 저 위에서밖에 계단이 없었어요. 네, 거기나 아니면 이쪽 계단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 다리가 놓이면서 아래 산책하시던 분들도 이 거리에 아주 쉽게 올라오시게 됐죠. 그런데 처음에 이 계단을 만들 때는 네. 도시계획과나 이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물관리과에서 엄청 난색을 표했어요. 왜냐? 지금 보시면 계단이 이게 옹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단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거든요. 근데 끝내 저희가 이걸 꼭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네, 계시네요. 여기 엄청 네. 국민들이 좋아하는 산책로셔가지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쪽에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재활용품을 소위 말하는 고물상 하고 계신데 굉장히 지저분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저희가 이렇게 펜스 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완전히 밖에서 사람들이 저게 제일 깨끗해진 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는 원래 이 지역에 붐업하는 방학생활이라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간이 처음에 기능은 여기 있는 가게들에게 조금 유해업소들을 바꾸는 거를 하는 붐업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 이렇게 예술가들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 공간의 역할이 이런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맞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공간에서는 작가들의, 여기 안에 보시면 작품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작가들끼리 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기도 하고, 네. 여기 한번 보시면 1번부터 20번까지 이 라인에 있는 가게에 캘리그라피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캐릭터와 관련된 케이크도 있고,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있고, 크레이프를 만드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죽공예, 그 다음에 목공예, 그 다음에 유리공예,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분들로 지금 이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 지도입니다. 네. 이 방학천 거리는 예전에 이 거리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책 거리였는데요. 산책 거리 천변 옆 거리 위쪽을 보면 이러한, 여러분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맥주와 양주집이 20여 곳 정도 즐비하게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행정에서 이것이 지역사회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보건위생과에서 나와서 단속을 한다던가, 혹은 이분들에게 어떤 폐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왜 이곳이 단속 대상이었냐면, 이곳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은 술집을 하고 있는데 다 일반 음식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식당처럼 일반 음식점 등록을 하고서 술집 영업을 하고 계셨던 거죠. 2017년도에 이 모습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20여 곳 이상이 영업을 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2017년에 이 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던 행정과, 그리고 이 인근에 있던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방학천 거리 변화에 대한 고민을 협치의제로 선정한 이후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날이 2017년 4월 25일 구청에 있는, 우리 도봉구에 있는 6개 부처에 있던 주무관님들과 팀장님들, 그리고 또 동네 학부모들, 그리고 또 지역사회 상인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지역을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를 서로 꿈꾸고 그랬던 날들이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에 한 곳이 폐업을 시작하면서 그 공간을 저희 도봉구청 마을공동체과에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방학생활이라는 공간을 만들면서, 그 공간에서 월, 화, 수, 목, 금 주민 모임들을 대표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자치적인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공간들을 바꿔나가면서 인근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변화를 시작했고, 그 활동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작가들, 여러 공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공예와 이런 작가분들이 레지던스처럼 와서 작품 활동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거리가 돼 있고요. 지금 이 모습은 야간에 저희가 마켓을 열었을 때 밤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저 아래에 산책을 왔던 분들이 위에 올라올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아래와 위를 연결하는 계단을 필히 만들어야 된다라는 강력한 요청으로 또 구청의 도시계획과와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계단도 만들고, 또 중간 다리, 저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중간 다리까지 만들면서 이 공간들이, 이 거리가 변화를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방학생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은 이제 제 역할을 다 했다, 붐업을 다 했고 이 거리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거리에 입주해 있는 작가들의 자치 조직이나 혹은 이 작가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센터로서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지원센터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공간에 대해서 처음 고민할 때는 이 공간에 계신 업주나 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를 떠나게 하겠다, 이런 건 사실은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체적 방식으로 좀 문제를 풀고 싶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저희가 일자리 경제과하고 의논해서 또 어떤 일자리에 대한 직업 교육 이런 것들도 펼치고 했었는데 약간 역부족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 구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분들도 우리 구성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무조건 없애야 한다, 내쫓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함께 어떻게 이 문제들을 좀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같이 의논하는데
그런 분들이 함께 좀 하면 저는 이제 왜냐하면 저희는 해봤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어서 지금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지역사회 같은 구성원이라는 걸 잊지 않고 좀 챙김을 하면서 하면 어떨까? 이게 제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도봉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민간협치 활성화 조례를 2017년에 만들었거든요. 서울시 전체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 2016년부터 서울시 협치가 시작될 때부터 TF위원으로 오늘에까지 제가 최장수 협치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봉구는 우리 영등포하고 시스템이 다르게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협치에 나온 의제 중심으로 그 위원들에게 책임감을 줄 수 있게 포럼의 의장을 맡게 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저는 협치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굉장히 민과 간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걸 직접 몸소 체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협치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협치라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민과 관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체화해서 함께 늘 익숙해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Feeding the water out the way. It has been such a beautiful